생명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휴강 잘했죠? 오늘도 휴강을 해야 되나 싶다가 어, 새벽 4시 51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9월 29일 오늘 이제 자소 마감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고 날이 추워지면 선생님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요.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어요. 내용은. 그래서 사실 진도는 추석 추석 연휴에 끝납니다. 이번 파트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단원을 배워서 알겠지만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단원에서 외우는 것도 잘 모르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런 이상한 단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와 유전물질 그리고 세포주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풀어본 문제들 그런 그 문제들의 조건에는 돌연변이와 교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단어에서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 종류에는 이렇게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이상을 돌연변이라고 같이 보면 돼요.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이 돌연변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의 종류를 배워요. 근데 이 종류를 다 배우게 되면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하고 헷갈립니다. 염색체 이상이 뭐지? 유전자 이상 종류가 뭐지? 어떤 종류를 보고 이게 염색체 이상인가? 이게 유전자 이상인가? 헷갈려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우연하게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염색체 이상에서 생식세포 염색체 비분리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꽃이지 꽃.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이 파트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염색체 이상에서 생식세포 염색체 비분리가 나오던가 아니면 유전자 이상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오던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의 차이는 우리가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애였고 유전자는 염기의 배열이었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예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근데 그러면 수가 이상할 수도 있고 모양이 이상할 수 있고 크기도 이상할 수 있죠. 근데 크기는 모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하고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알잖아. 이렇게 모양이 이런 애가 있고 모양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크기가 작아졌잖아. 그래서 크기랑 모양은 이제 돌연변이를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수와 모양에 대한 변화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염기설이 바뀌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구안인 두 개가 사이토신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염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기가 변화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무슨 기능을 하죠? 효소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효소 이상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많고, 그것들은 거의 우리가 배우는 거에 99%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그냥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부터 하면 돌연변이, DNA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유전자 이상이 생기거나 염색체의 수나 모양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의해서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결과 유전자가 달라지거나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지고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수를 가진 자손이 나타날 수 있다.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구조나 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면 다 돌연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점 있잖아, 막 점이 생기잖아, 막. 점이 난다고 표현하죠. 점도 돌연변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뭐 선에 듣고 있나?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부터 봅니다.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에는 염색체의 이제 구조가 이상해지거나 또는 밑에 나오나? 수가 이상해집니다. 우리 위에 보면 염색체 수나 모양이라고 있잖아요. 이 모양을 이제 구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이 염색체 구조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구조의 변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의 일부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실이 심한 경우, 결실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와 전자는 유전자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여기라는 것과 전자라는 애가 있구나. 이게 다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결실, 중복, 여기, 전자. 단순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염색체가 이제 구조,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D, 중간에 D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C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없어지면 좀 그렇지. 다 없어지면 좀 그렇지. E나 F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없어진 경우를 결실이라고 한다. 단어 그대로 뜻이야. 그래서 이 염색체의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합니다. 어디까지? 중복까지는 이해를 잘 합니다. 중복은 뭐겠어? 일정 부분이 중복된다. 일정 부분이 중복된대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세요. 스스로 탐구하죠. 우리 시험 범위 시험 내용이 아니니까 어떻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조금 이제 어휘력이 풍부하면 이해하기 좀 편해요. 그냥 A, B, C, D, E, F 이 유전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D와 E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A, B, C는 그대로인데 D와 E가 순서가 바뀌었다. 유전자의 위치가 뒤집힌 경우를 여기라고 한다. 전자가 되게 우리가 교차를 배우지 않아요. 교차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 전자와 이제 교차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개념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는 전자만 알면 돼요. 전자가 뭐냐면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가 교환된 경우예요. 여기 보면 A, B, C, D, E, F와 V, W, X, Y, Z가 이제 Z가 F랑 이렇게 바뀐 경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이 줄 수도 있어요. 한쪽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전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고받는다. 무조건 그냥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돼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상동이 아닌 다른 염색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또 헷갈려요. 상동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받는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가 된다. 이렇게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EN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크게 좀 다른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다. 상동 염색체에 A, B, C, D, E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사실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똑같다는 건 대응하는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상동 염색체 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그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대립 유전자는 이러면서 그건 그대로 외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못 외우면 자기만의 말로 표현을 해서라도 그대로 외우는 게 되게 좋아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사이에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로 같은 자리에 있는 대응하는 유전자로 그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A, B, C, D, E, F, V, W, X, Y, Z 염색체의 모양, 크기도 다르고 대응하는 유전자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동이 아니네, 상동이 아니네, 상동이 아니네 해서 비상동이라고 합니다. 아닐 B자를 써요.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 간의 유전자 교환을 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염색체 구조 이상 이게 답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의 예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은 무조건 이게 시험 자주 출제돼요. 우리는 내신이잖아. 근데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워낙 유명한 거라서 나오는데 이 5번 염색체에서 일부가 결실됐다라는 특징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염색체가 일부 결실된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거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올 텐데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한자 표현을 많이 썼죠 옛날에는.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아기 때 이제 하면은 아기가 울 때 미야옹 미야옹 그 외국 고양이들은 야옹 야옹 안 울잖아. 미야옹 미야옹 울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귀엽지?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못 사는 병입니다.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이 윌리엄스 증후군은 사실 이 윌리엄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얘도 결실이다. 얘는 번호까지는 잘 안 외우는데 우린 뭐 내신이니까 7번 염색체에 결실이 있다. 그래서 정신지체나 발달지체가 나타난다. 이런 거는 사실 염색체가 구조 이상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만약에 왼쪽에 위에 보면 D 유전자가 빠졌잖아요. D가 빠졌어. 그러면 D가 만드는 단백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만큼 정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중복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 다음에 배웠던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정상이잖아요. 머리 말고 몸 정상이잖아. 그 정상적인 몸은 그게 정상이었던 거야. 거기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연세가 막 100세가 넘으시고 그러고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100년이 넘는 기간,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상성이 크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태어나면 딱 전원이 켜지잖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데 대단한 겁니다. 뭐 딴소리 하는데 또 그래요. 염색체 이제 수이상이야. 구조 이상 끝. 수이상. 수이상은 말 그대로 개수가 이상해졌다. 개수가 이상해진 이유, 원인이 요거예요. 감소분열에서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수가 이상해졌고, 만들어지는 아기의 수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이 수이상 돌연변이를 나눠요. 나눕니다. 여기서 왜 안 나눠놨지? 수이상 돌연변이를 나눠보자. 수이상 돌연변이에는 이수성 돌연변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로 나눠줍니다. 이 한자를 좀 알면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한자를 좀 공부했으면 좀 공부 잘할걸? 그래요. 우리 염색체의 수를 나타낼 때 핵상을 썼어요. 핵상. 사람의 핵상은 얘는 46이다. 이걸 이제 여자 남자 나눠보면 얘는 44 플러스 XX, 남자는 44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이수성은 여기에서 개수만 단순히 이수성, 숫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오른쪽 우측항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측항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쓰세요. 그럼 정상에 비해서 1개 감소했다. 정상에 비해서 1개 증가했다. 얘를 쓰면은 얘는 45, 얘는 46, 아니 47, 미안해요. 47 이렇게 쓸 수 있죠. 배수성은 좌측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은 2n이어야 되는데 4n, 6n도 만들어질 수 있고 8n도 만들어질 수 있고 더 16n, 16n, 32n 막 엄청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없지? 뭐 농업 쪽 있나? 농업 쪽? 농업 쪽은 이제 요런 거 6n, 8n, 16n, 32n을 갖는 생물이 궁금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서 어떤 뭐 식물이 갖는 이 핵상의 변화, 그렇게 핵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제출함. 딱 세특이죠. 농업 아니면 의미 없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수성과 이수성 돌연변이 여기 있네. 이수성 돌연변이하고 배수성은 밑에가 없네. 배수성은 어디 있지? 도대체? 여기 있구나. 배수성 돌연변이 이렇게 있다. 여기 나오죠? 씨 없는 수가 이런 거. 이게 다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정 염색체의 수가 정상과 달라져서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과 같이 2n보다 더 많거나 더 적어지는 경우를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소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다. 이에 형성되는 모든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진다.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은 생식세포 n 플러스 1,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적은 생식세포 n-1이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그려봐야 돼.
사실 여기다 그리면 이분열 비분리를 어떻게 그리지? 하나 페이지에 추가할까? 추가했다. 지금 우리는 염색체 수위상 돌연변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돌연변이에서 그러면 이수성 돌연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은 비분리야. 비분리. 뭐가 비분리? 염색체 비분리.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초기 세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죠. 선생님은 혼자만의 시간이구나 이제. 너무 작은데? 너무 작다. 뭐 자동으로 원 그려주는 거 없나 여기?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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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큰데? 타원인데? 처음 시작점 잘 못 잡겠는데? 별로는 아니고 좋은데? 다른 색으로 할걸. 빨리 감기 하세요.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거 간기, 간기, 그리고 감수 1중기 같이 했다 이거. 감수 2중기 벌써 까먹으면 안 된다. 감수 2중기 그리고 생식세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수 1분열, 여기 오른쪽에는 감수 2분열 비분리, 감수 1중기에서 이 감수 왼쪽 보는 거예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건 원래 정상적인 건 뭐야?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것도 모르는데 비분리를 알 수 없어요. 정상적인 애는 하나씩 들어간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 위에 그려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거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얘는 2얘는 4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염색체 비분리를 알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 세포는 얘는 46이야. 그 중에서 나는 2개 염색체만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 너무 많잖아. 다 못 그렸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그려보세요. 안 그리겠죠? 얘는 46인 사람에서 2개 염색체만 한번 그려본 거예요. 비교해서 그려보려고. 얘도 똑같다. 얘도 얘는 46이다. 근데 2개만 그린 거다. 오케이? 근데 감수 1, 여기서 염색체 비분리가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2개 염색체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2개 염색체라는 건 두 쌍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고, 이 2쌍의 염색체 중에 하나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감수 1중기 때는 이렇게 검정색처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가 분리가 안 됐어. 분리가 안 되고 딸려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나 왼쪽으로 갔다고 할게. 왼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정상으로 왔어. 그럼 얘도 정상으로 왔겠죠 이렇게. 여기 올해는 없어요. 다 여기로 갔어. 다 왼쪽으로 갔어. 이런
이렇게 돼요.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2에는 여기는 4로 그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한쪽으로 다 쏠린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수 2중기 때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외웠던 거예요. 외웠던 게 감수 1중기에서 2중기로 갈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 2중기에서 생식세포로 갈 때는 염색체가 분리된다. 요거 꼭 외워야 된다. 요것도 알아야 돼. 그럼 밑에는 우리 여기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 알고 있고, 빨간색 없어요. 얘는 이렇게 하나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보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2에는 4에서 염색체 비분리 일어나서 초록색깔은 잘 나눠졌는데 빨간색이 나눠지지 않았다. 근데 빨간색과 빨간색은 상동염색체잖아. 상동염색체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졌는데 그럼 얘는 2N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빨간색만 하나 더 있는 거다. 우리가 2N 46, 46개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3N, 2N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지? 이해 안 되면 학교에서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우리가 감수 1중기가 끝나면 핵상이 반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요 n핵상이야. 그러면 얘는 n일 거예요. 근데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빨간색이 하나 늘었네. 그래서 n 플러스 1. 얘도 똑같이 n 플러스 1. 얘는 하나가 없어졌네. 그래 n 마이너스 1. 얘 하나가 없어졌네. 얘 n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처음에 2에는 46인데 두 개만 표현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47개다. 얘도 47개다. 얘는 45개다. 얘는 45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의 생식세포가 모두 만들어진다. 이 비율은 1대1이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두 종류이고 모두 돌연변이다. 모두 이상을 갖는다. 됐죠? 여기서는 이제 감수 2중기다. 감수 2중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감수 1분열은 잘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수 2분열이 문제야. 2분열. 그럼 선생님 왼쪽이 이상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아. 얘네가 분리되어야 되잖아. 얘로 하자. 큰 애로. 큰 애가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데 얘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원래 분리되면 어떻게 돼야 돼? 작은 애 갖다 해보자. 작은 애 분리되면 이렇게 분리돼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상, 얘는 정상. 얘는 잘 분리한 거야. 얘는 잘 분리됐대. 얘만 이상 생긴 거야. 그러면 얘도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됐대. 이렇게.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됐다. 이렇게. 분리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분리가 안 됐다. 분리가 안 됐다.
요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결국에는 딸려 들어간다는 거잖아. 분리가 안 됐다는 건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딸려 들어가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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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고 얘는 하나가 없어. 정상적인 생체세포에 비해서 하나가 없네. 마이너스 1. 얘는 하나 더 생겼네. n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7개, 45개, 46개, 4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생체세포의 종류는 3종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상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정상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외우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원래 정상적인 감수 분열은 외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외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솔직히. 그럼 뭔데요? 감수 1중기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한쪽으로 쏠렸다고. 쏠린 거 하면 돼. 쏠린 걸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로 XY가 있다. 우리가 복제가 되면 XXY가 YY가 된다.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정상적으로 나눠주면 XXYY X X Y Y 이렇게 정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정상 좀 왼쪽에서 할걸. 그리고 이제 감수 1중기 비분리 XY XXYY 한쪽으로 쏠려 들어간다. 그래서 XXYY 0.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있잖아요. 저기는 염색체 2개, 염색체 하나, 성염색체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는 아예 생식세포가 없는 거야.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생식세포가 없는 게 아니고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여기서 나눠질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 그래서 XY, XY 이렇게. 이분열 비분리 때는 XY가 XXYY, XXYY가 되는 거 모르면 안 된다. XXYY가 되는 이유는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생겼다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기는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정상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응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복잡한 문제 주어지는 거 말고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의 종류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사실 암기야. 암기의 영역이고, 다운 증후군은 좀 유명하죠.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있다. 상염색체죠. 상염색체.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보인다. 이들은 2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골격도 좀 이상해지고 뭐 그래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인 남자다. 우리가 성염색체에서 Y가 있으면 얘는 남자입니다. XXXXXXY가 있어. 그럼 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앞에 생물학적으로가 붙죠. 사회적으로는 몰라. 나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 정체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생물학적으로 염색체에 Y가 있으면 남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XY인 남자들은 대부분 불임이고 이제 남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성이 좀 뛰어나요. 뭐 2차 성징도 남자 쪽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은 XM 색채 하나만 지났다. 여자는 XX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X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서 이제 X고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어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여성도 불임이고 여성으로서 이제 그 여성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좀 그냥 불임이고 남자인데 좀 여성스럽거나 여자인데 좀 남성스럽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이 터너 증후군이 더럽게 안 외워져요. 잘 외워지면은 천재, 인정. 근데 나는 잘 안 외워졌어. 근데 누누 얘기하죠. 내가 머리가 되게 안 좋아. 외우는 거 잘 못해요. 근데 혁명가가 외우는 거잖아. 그지? 그냥 외우세요. 난 이렇게 외웠어. 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배웠겠죠, 이걸. 근데 우리 학교에 내 선생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혹시나 이거 영상을 보고, 영상 보지 않을 거야, 그 새끼는. 어쨌든 걔가 이제 좀 여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인펠트 증후군으로 외웠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는 지금도 몰라요. 이 영상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안 보겠지, 걔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이 있어요. 터너 증후군. 이 터너 증후군도 우리 학교에 좀 남성적인 좀 이렇게 보이시한 그런 여자애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떠올리며 터너 증후군을 외웠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그 학교 폭력이야. 그게 뭐야? 아닌데 긴 거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혼자만 잘 외워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이거 알려줬다가 다른 애도 시험 잘 보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의 이제 수의상에서 이수성 돌연변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수성 돌연변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배수성은 주로 감소할 때 상동염색체 전체가 비분리됨으로써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3N, 4N, 6N 뭐 이런 엄청 많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99.99%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0.01%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사람이 못하는 게 많지만 이 정도는 합니다. 근데 애가 잘 못 살아요. 어차피 동물은. 근데 식물은 너무 잘 자라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뭐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중에 진짜 정통인 EN인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돼. 그게 막 야생 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생 토마토, 야생 토마토 어디 있어 요새? 이런 것들은 이제 EN인데, 근데 먹어보세요. 만약 구하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걸 구해서 먹으면 뭐 이렇게 맛이 없어 토종이 막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성 형질, 열성 형질, 유전자 돌연변이 알비노증, 페니켈토뇨증, 난포성 섬유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3반 친구들이 다음 주에 보겠죠? 다음 주에 이걸 볼 텐데 4반 친구들은 이제 29일 오늘 보고 4반 친구들이 그럼 빨리 보는 거잖아? 공부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3반 애들 친한 애들 있으면은 알려줘. 반톡에 아직 정식으로 그거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등교주가 니네 등교주가 많이 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교주가 다다음 주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다다음 주에 오면 이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1학기 때 우리 시험 봤던 거 있잖아. 자신이 조사해와서 모든 자료를 조사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거 있었죠. 이 부분은 더 쉬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이 조사해도 여기 책에 써 있는 거하고 인터넷이 다야. 그래서 조사해와서 조사해온 거 보고 써보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버닝이다 버닝. 5시 반이야? 아, 쉽지 않다. 3학년들을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쓰잖아. 그러면 정말 이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1번에서 학업 역량을 보여줄 때도 뭔가 내 전공적 합성인 과목이나 전공적 합성인 부분에서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2번에서도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관련된 활동들을 연계해서 나는 계속 해왔다. 그렇게 써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니네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지 않고 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한 경우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뭐 4번은 이제 지원 동기니까 학교마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바뀌더라도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 문항이 제시가 제공이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아직 못 봤어. 관심도 없고 아직.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00시간 프로젝트를 주제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주제를 잘 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 선생님 다른 과목 잘 모르잖아. 다른 과목 잘 모르는데 그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보고 그 조언을 구한 다음에도 뭔가 답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라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잖아. 이건 조사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 연계해서 실험해보고 탐구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고등학생들이 평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고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 너희들도 좋고 너희들이 대학 갈 때도 좋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애가 오면 좋아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5등급 이상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5등급 이상은 다 쓴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100시간 프로젝트밖에 없다. 학급 내 활동으로 사실 전공적 합성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진로 부분에서 쓰긴 쓰겠지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죠. 동아리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들이 급하잖아. 니네 2학년 니네 급한 거야. 되게 이번 학기 끝나면 실제로 동아리 할 시간이 없어. 지금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 안 주는 거잖아. 그래서 등교하지 않는 주에 선생님 그냥 선생님 뇌피셜이에요. 학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뇌피셜인데 방과후 시간이든 등교하지 않는 주에 방과후 시간이든 등교하는 주에 방과후 시간이든 등교하는 주에 방과후 시간에는 실험을 못 하잖아. 근데 방과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등교하지 않는 주에 나와서 실험 해봐야 돼요. 실험하는 뭐 동아리는 듣고 있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부 실험 같은 이제 그런 실험이 아니더라도 너무 창의적인 실험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실험이라도 또는 개인 이제 주제에 맞는 주제 탐구
좀 장기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간단한 다양한 실험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깊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긴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주제도 정하고 가설도 정하고 실험도 설계해서 결과를 내는 실험을 하던가